네, 80페이지의 물총 하나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12번 80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점유 회수 청구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 출소 기간이다. 요거 점유 회수라는 것은 204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몇 조요? 네, 204조 제목은 점유 회수예요. 점유 뭐라고요? 점유 회수인데 이제 별명이 있죠. 이게 뭐다? 이코로 점유를 뭐예요?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요. 비교되는 게 뭐죠? 그러면 소유물 뭐예요? 반환. 이게 213조예요. 근데 이거 204조는 행사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항상 뭐일 때? 침탈일 때 씁니다. 그죠?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유무와 관계가 없고 뭐 1년 이런 거 관계가 없죠. 그래서 1년은 뭐다? 반드시 뭐다? 재판상으로만 청구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은 뭐란다? 이것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판례 태도야. 무슨 기간? 제출한다. 소송으로 반드시 뭐 된다? 제출해야만 기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재판 외는 안 되고 반드시 뭐다? 재판상 청구해야 되는 기간이다. 아셨어요? 두 번째, 소유물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 회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뭐라면 침탈이면 몇 조도 좋고 이거 던져도 좋고 213조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도둑놈한테는 몇 조도 좋고 204조도 좋고 213조 관계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간접 점유자는 점유 회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할 때 여기 하나는 뭐 내놓으란 얘기요. 점유를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내놓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점유 내놔 할 때는 상대방은 무슨 자면 돼요? 점유자한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점유자는 보통 무슨 자가 맞아요? 현재 점유자. 이 점유자 속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지만 보조자는 포함이 안 되겠죠? 3번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무슨 청구? 이전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은 뭐에 관한 것?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배제 청구가 되겠죠.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해도 좋고 그냥 말소 등기 청구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갑을 병 전까지 갔을 때는 누가 생각하면은 갑을 병전까지 갔어요. 그럼 갑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 말소, 병 말소, 을 말소 이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 상대되잖아. 그때는 가장 좋은 게 뭐다? 정한테 바로 나한테 이전. 말소하지 말고 뭐 한다? 이전. 그러니까 변칙적인 방법이에요. 아셨습니까? 다섯 번째,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제3자한테 뭐 했다? 인도했다.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 회수를 뭐 할 수 없다? 5번은 뭘까요?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한테 뭐 했다? 인도했다. 질문할게요. 직접 점유자는 제3자한테 침탈당했습니까? 침탈당한 거 아닙니까? 당한 거 아니네. 그럼 누구도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제3자에게 점유 회수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 5번의 대표는 뭐냐면 무단전대.
무슨 전대? 자, 갑이 본권 대표 소유권 있어요. 자, 을한테 임차권 설정해 줬다. 무슨 권? 임차권은 본권이다. 맞아요? 네? 이것도 본권이고 이것도 뭐다? 이건 본권, 이것도 본권 맞아요. 근데 이거는 2편. 물권 형태의 본권이고 이거는 3편 채권 형태의 본권일 뿐이죠. 그러면 갑은 점유를 내려줬죠. 점유를 줬잖아.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 을은 무슨 점유? 현재 직접 점유죠. 자, 이 을이 병한테 무단전대했습니다. 뭐 했다고? 자, 무단전대했다는 것은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얘기죠. 무단전대는 당사자끼리 1, 2, 3, 4 중 어디에 속할까? 무단전대는 1. 불확정 무효다. 2. 확정 무효다. 불확정 유효다. 4. 확정 유효다. 네? 확정 유효입니다. 누구끼리는? 자기들끼리는 확정 유효 맞아. 단 이거 가지고 갑한테는 못 가. 나눠서 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단전대할 때 갑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허락 없었으니까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누구 시각에서는 불법 점유가 되죠. 근데 이제 갑이 204조를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204조를 쓰려면 얘가 쓸 수가 있어야 돼. 간접 점유는 현재 점유자한테 기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침탈이 아니면 이쪽도 뭐가 아니고 침탈이 아니고 얘가 침탈이면 침탈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204조를 행사할 수 없으면 이쪽도 몇 조를 못 던지고. 아셨어요? 지금 무단전대 했으니까 병한테 뺏긴 건 아니잖아. 근데 갑의 눈에는 무슨 점유야? 근데 이자가 뭐가 아니니까 침탈 아니니까 이쪽도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갑은 너한테 몇 점 못 던진다. 204조가 법전은 점유 회수야. 됐어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213조가 있으니까. 몇 조가 있으니까. 간접 점유자는 얘가 침탈 아니니까 204조 못 쓰지만 몇 조 던져서 213조 던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바로 나한테야 이쪽한테 가야 돼. 점유 내놓으라 할 때 이렇게 가야지. 1차적으로 1차적 원위치 시켜라.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그때 2차적으로 누구한테? 나한테 하라는 대면 되겠지. 그래서 5번의 가장 키워드는 무단전대야. 무슨 전대? 무단전대. 너 을은 병한테 뺏긴 게 아니지. 따라서 갑도 뺏긴 게 아니지. 그러니까 갑은 점유 회수 청구권 뭐 행사할 수가 없다. 204조 못 던지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조? 본권 대표 소유권으로 공격하면 돼요. 자, 다음에 81쪽에 가시면 이제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자, 3편 채권에 563조가 있고 2편 물권에 몇 조가 있다? 186조가 있죠. 그럼 매매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꾸고 등기하는 거죠. 잔금하고 서류 바꾸는 것이 186조의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다, 물권 행위다. 2편 물권에 있으니까 무슨 행위? 물권 행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번 질문에 186조의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물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죠? 무슨 행위? 물권 행위. 이게 결국 이런 얘기죠. 매매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등기했다. 이 말을 멋있게 포장한 말이 채권 행위해서 물권 행위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채권 행위 무슨 행위? 물권 행위다. 그런 얘기고. 자, 문제 2번 봅시다.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 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뭐 했다? 완성했다.
미등기인 동안 갑이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보전 등기한 다음 다시 병한테 매도, 병은 다시 이전 등기를 완료해 주었다. 건물 누가 완성했어요? 을이 건물 완성했죠? 그럼 처음에 건물 지은 사람은 누군데? 갑이 기초 공사만 했지. 완성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을이 뭐다? 소유자죠? 뭐 하지 않아도 소유권 같죠? 건물 뭐는 신축은 자동 취득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근데 누가 등기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갑이 여기다가 지가 무슨 등기를 해서 최초의 보전 등기를 격려했죠? 네? 그 누구한테 팔았어요? 네,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이 샀네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했다 여기? 등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자가 아니에요? 이 등기, 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죠? 이거 무효 등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해봐야, 등기해봐야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림을 잘 그리면 답이 잘 보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여백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답이 금방 보일 거고, 그림 잘못 그리면 굉장히 헤맵니다. 자, 1번 질문. 을은 정당한 무슨 자이므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의인지 여부 상관없이 병 선악 관계없이 무슨 자다? 정답이죠. 무효 등기에 뭐 없다? 공신력 없다. 2번 갑은 보전 등기를 한 자이므로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전 등기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니까? 주장할 수 있죠. 세 번째,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병은 선악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도 못하고 악의도 못하죠. 네 번째, 을은 건물을 신축한 자로서 갑이 보전 등기가 없었다면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 명인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하거나 말거나 누가 소유자? 다섯 번째, 병이 선인인 경우 선인 삼자로서 소유권 취득한다. 무효 등기에 뭐가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하나 더 여기다가 이 사람이 등기하고 현재 살고도 있다 할게요. 네? 등기 10년, 점유 10년, 병은 등기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네. 아까는 무효 등기에 뭐가 없었죠? 이때 이 병이 등기 10년, 점유 10년 했습니다. 등기 취득 주장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최초의 보전 등기가 무슨 등기면? 무효 등기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다. 아셨어요? 등기 취득 시효는 등기의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지? 보전 등기지. 보전 등기. 그 보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출발해서 중간에서 누가 장난쳐 가지고 무효 등기 됐을 때 가능성을 얘기해. 등기 무슨 시효? 그 등기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지? 보전 등기지. 그 등기가 무효 등기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등기의 최초의 등기는 무슨 등기해야 돼? 보전 등기는 유효 등기를 전제로 출발해서 중간에 누가 장난쳐서 무효 등기가 됐을 때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가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요? 이상할 거 없어요. 등기 취득시효 할 때 그 등기의 최초의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을 때 중간에서 무효 등기됐을 때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2번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83페이지 갑시다. 네, 4번 문제에 팔고자 하는 매도인 갑과 사고자 하는 누구요?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마지막 단계인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를 서로 교부했다. 근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 뭐하고 있으나? 여전히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앞 문제 다음 도표를 참조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86조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죠. 근데 뭐 하지 않았으니?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겠지. 병작하고 있다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4번은 5번. 토지가 국가로부터 뭐가 되면? 보상금은 매수인 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죠. 본권 대표 소유자는 누구? 갑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그런 이해가 되겠죠. 자, 5번 별표해 두시고요. 을은 갑수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한테 매도했다. 갑을 병은 갑에게 해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뭐했다? 합의하였다. 있는 순간 이게 뭐구나? 네, 허가 지역 아닌 곳에 무슨 등기구나? 중생 등기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매매했다. 그럼 을은 무슨 청이 있죠? 등기청권이 있었죠. 근데 을이 다시 또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전원 합의가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죠? 끝에 보면 그러면 갑을 예스 했을 것이고, 그죠? 또 누구도 예스 했을 것이고, 을병 예스 했을 것이고, 여기까지 갑니다. 어디도? 갑병도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예스. 이게 전원 합의입니다. 그러면 전원 합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병은 특징 직접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대위 들어가야 됩니다. 1번 지문 맞고요.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청권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전원 합의가 있었죠. 그럼 전원 합의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전원 합의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 갑을이 갑병으로 갑을 이것이 뭐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전원 뭐가 있어도 그냥 등기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을의 무슨 청구권은 여전히 뭐한다?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뭐가 있어도 합의가 있어도 등청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격리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하다? 그냥 바로 등기가 어디로 갔어요? 이거 바로 갔죠? 실제 관계 뭐함으로? 부합함으로 유효. 만약 갑과세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뭐하는 경우? 체결.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방금 전에 전원 뭐 해주기로? 합의한 다음에 갑을 매매대금을 다시 또 뭐 했다? 알파로 뭐 했다? 인상했어요. 뭐 했다고? 자, 이때 갑은 을이 이 인상분을 뭐 하지 않으면, 인상분을 갑한테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갑의 당사자는 병입니까? 을입니까? 갑의 당사자는 을이야 병이야?
을이죠. 그럼 이쪽에 인상분을 뭐 하지 않으면 이 을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변할 수 있지. 이 항변권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그대로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당사자는 갑의 당사자는 누구이지? 을이지. 병으로 바뀐 게 아니죠. 따라서 전원 합의해 주기로 합의가 있은 후 인상분 미지급 가지고 갑은 을한테 항변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질문 정답.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있다. 5번째, 만약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뭐 했다? 통지. 자 보세요. 이 등청을 병한테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한테 통지했죠. 갑이 예스는 아니죠. 통지했다는 얘기지. 갑이 아직 뭐 허락한 것은 아니죠. 그럼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뭐 해야 된다? 대위. 그래서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등기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즉 뭐 한다는 걸까? 대위. 그래서 5번 문제는 허가지역 아닌 곳에 무슨 등기? 중생 등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5쪽 갑니다. 7번 문제. 네,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3번 보세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무슨 등기? 그럼 최초의 등기가 2개면 문제 있죠. 이때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에 기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논리 모순. 이중 보존 등기가 뭐예요? 일필지는 하나인데 토지는 뭐예요? 이 토지는 하나예요. 일필지인데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등기가 2개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최초에 먼저 선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갑. 근데 가서 또 이걸 또 뭐해 또? 다시 또 보존 등기를 할 수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사람 이름이 갑이면 사람은 갑지만 소유자는 맞겠지만 이건 이걸 기초로 해서 소유자입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소유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유, 표 등기고 이건 무슨 등기야?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가서 그대로 가서 토지를 보여주고 뭐 했어요? 매매했죠? 근데 해필 어느 등기로 갖다 연결해 주면 여기다 갖다가 뭐 해주게 되면 여기다 갖다 을이 뭐 하게 되면 이 등기가 무슨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 보호를 못 받아요. 무등기에 뭐가 없어서 또 을이 등기해가지고 등기 10년 점유 10년 하더라도 등기 취득소가 안 돼요. 왜?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면 무효면 인정할 수 없지. 그럼 여기다 갖다 붙여 먹었을 때 혹시 갑이 있는데 A가 이걸 뭐 해서 네? 등기해서 네? 담보권 설정하라고 줬더니만 얘가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 무효 등기죠? 팔아먹었어. B한테. 그럼 이 B는 뭐야? B는 등기 점유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무슨 가능성이 있어? 등기 취득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초의 무슨 등기가 보존 등기가 무효면 거기에 연결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갑이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합니다. 그 등기는 뭐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가가 뭐 얻으려면 세금 얻으려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두
두 번째,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그 뭐 하기 전? 지상권 등기하기 전 갑이 그 토지를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했다. 을은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한다? 못하죠? 왜? 병이 먼저 뭐 했으므로? 소유권 등기했잖아요. 지상권은 무슨 사항이에요? 등기 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뭐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부동산? 종료가 됐습니다.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그 유명한 O 표시 무효하죠. X 토지 팔았는데 등기는 무슨 등기로 갔어? 그 뭐요? X 토지 계약은 유효. 그죠? Y 토지는 계약은 네,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불성립. 불성립하는데 등기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갑의 등기부 취득서가 뭐가 되노? 갑 명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뭐가 됐다? 말소. 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소유자 바뀌지 않죠? 소유권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할 이유가 없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므로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그 등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넘기시고 9번 체킹하시고 이런 박스 형태로 186조하고 몇 조하고 187조가 섞여 나올 겁니다. 등기, 해약, 물권 변동 일어나는 경우 기억, 혼동, 저당권, 소멸 자동 소멸입니까? 말소 소멸입니까? 그래서 등기 불료. 두 번째, 교환 계약의 소유권 취득은 당연히 뭐예요? 법률 행위니까 등기요. 기간 만료 시상권이 소멸합니다.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 리얼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매매가 됐죠? 소유권 취득 언제 하는 거예요? 매매니까 등기해야 취득하겠죠? 명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공용 분할 지분의 취득 세 가지가 있죠. 전유 부분 방콕하는 데가 어디? 전유 부분. 네? 경비 연락 갔어요. 택배 어때? 어떻게 돼요? 신나게 뛰어내려가야 되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야 되겠지. 공용 부분. 또 가끔 나와서 땅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그게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이 종, 대지 사용권도 종. 무슨 관계 들어가요? 주종 관계 들어가죠? 자, 민법에서 주종 관계 있는 거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 주종. 먼저 물건이 주면 물건적 청구권은 뭐다? 종. 특징. 이 둘은 언제나 뭐한다? 운명을 뭐한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대표가 무슨 권? 소유권. 따라서 소유권 기초라는 뭐가 있다? 물건적 청구권이 있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소유권 없죠? 소유권 물청이 없네.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 물청을 유보시키는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반드시 뭐야 물어 이거.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 물청도 반드시 뭐야? 없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물청은 누가 던지는 거야? 소유자가 던져야 되지. 누가? 전 소유자가 물청을 남겨두는 경우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특약도 효력이 없어. 반드시 운명을 뭐하기 때문에. 다음 주정관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주정관계. 이것도 무슨 관계? 무슨 관계요?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자, 지역권 설정되면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가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지역권이 뭐가 되죠? 종. 여기는 항상 운명 같이 하진 않습니다. 자, 주정관계 들어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세요. 주정관계 세 가지 방식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가 가면? 종 붙어와야 되겠지. 주는 종을 데리고 가죠. 수반성. 어느 날 주가 나갈 때 종보러 뭐라고 그럴까요? 야, 따라오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안 데리고 가는 거. 수반,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단 등기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주가 가만히 있는데 종만 독립 다 쓰면 안 되겠지.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종된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로부터 분리해서 독립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토지는 뭐 설정할 수 있어도 종된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3편에 뭐가 있어서 담보 물건에 이렇게 저당권이 붙는 경우도 있지. 법이 없다고요? 저당권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왜 등기해야 되죠?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사항? 3편 채권의 금전 소비 대차 때문에 2편 물건, 담보 물건, 저당권 붙였다 이야기예요. 자, 돈을 다 갚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를 다 변제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변제하게 되면 이 등기 있죠? 네? 자동 소멸일까? 이 등기를 가서 말소를 해야지 소멸할까? 선택해 보세요. 말소 소멸, 자동 소멸? 자동 소멸이죠? 이게 만약에 말소 소멸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게 맞으면 채무 변제 변제기고 등기 지워주는 것도 변제기에 들어가죠. 갑자기 무슨 관계로 들어가? 동시인 관계로 들어가죠. 그럼 서로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죠. 그럼 네가 등기 지워줄 때까지 손 안 갖겠다 하더라도 지연이자가 안 붙어. 무슨 관계면? 근데 무슨 관계가 아니면? 자동 소멸하기 이게 맞으면 무슨 관계 아니야? 이때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이 등기 말소는 뭐다? 후이행 의무다. 이렇게 들어가요. 선이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어? 그래서 동시에서 꼭 나오지.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부종성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무슨 성? 주종성이 아니고 부종성. 부종성. 주종성이 더 멋있다, 그죠? 주종성. 괜찮아, 뭐. 자, 또 뭐가 있을까? 주종관계에 있는 게. 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계약이야? 매매 계약 체결하면 증거는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약금 걸라고 하죠. 무슨 계약? 그래서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매매 계약이 낙성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동시에 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다음날 하면 관계없잖아요. 매매 계약한 다음에 다음날 계약금 주면 안 될까? 아니 계약하는 날 꼭 계약금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뭐고 주고 계약금 계약은 뭐지만 꼭 동시에 할 필요는 뭐야? 없어. 동시란 말은 환매에서만 쓴다. 동시란 말은 모를 때는 어디서만? 다른 곳에서 동시라면 그냥 틀렸다고 우겨. 자, 이것도 무슨 관계예요? 주종관계. 따라서 주된 계약이 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꽝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계약금 다 털어놔 끝내게 돼 있죠. 또 주종관계가 뭐가 있을까? 방콕. 방콕이 전유 부분이야.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사는 사람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 지분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결정해요? 전유 부분 면적비율. 또 대지 사용권도 있죠.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의 하나인다. 아니죠. 갑토지 을이 지상권 설정받아서 거기다 건물 짓죠. 그죠? 건물 지은 다음에 거기다 뭐야?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뭐야? 소유권이 아니고 뭐야? 지상권이지. 그러면 대지사용권에도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전유 부분에다가 뭐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여기도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무슨 관계 있으니까? 여기에도 미칠까 안 미칠까? 이 점은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주종 관계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주하고 종은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하는데 저렇게 반드시 운명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야? 따로 세 가지 노는 경우도 있고 또 저당권도 이거 사라지면 사라지죠. 근데 근저당은 근저당 나중에 근 떨어지지. 근일 동안 채권 최고액이지. 근 떨어질 때 언제 떨어져? 채무가 확정되면 떨어지지. 따라서 뭐 되기 전까지? 채무 확정되기 전까지 중간에서 채무가 뭐 하더라도 소멸하더라도 밑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종성 완화. 저당권이 돼야지 비로소 뭐가 돼요? 부종성 들어가죠. 네? 유치권은 부종성이 아주 엄격합니다. 근데 무슨 저당은? 근저당은 저당권 될 때까지 부종성이 다소 뭐가 돼 있다? 완화돼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지금 몇 번에다 거기 간 거예요? 네? 9번에 5번 하다가 집합 건물 들어가면 전유 부분이 주고 방콕이 주고 공용 부분이 종이고 대사용권이 뭐야? 종. 그러니까 주종 관계 있잖아요. 그 당연히 어디에도 미쳐요? 종에도 미치죠. 그러면 공용 부분 지분 취득은 무슨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왜? 전유 부분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럼 전유 부분 소유권 취득하면 공용 부분은 당연히 뭐 하는 거니까? 따라오는 거니까 무슨 사항이 아니야? 등기 사항이 아니지. 네, 9번 정답은 2번.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네, 89페이지에 15번. 타이틀 제목이 무슨 청구권? 두 가지입니다. 채권적과 물권적 두 가지입니다. 아시세요? 잘 모르겠다 판단되면, 소유자 자격이 아니다 판단되면 채권적, 소유자 자격이라고 판단되면 물권적. 나누는 이유는 채권적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눈다.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단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네, 진행하지 않는다. 자, 그 기억지문 볼까요? 시효취득 등기 청구권. 아직 소유자 아니지? 채권적.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 인의 매수에 대한 등기 청구권. 매매계약이 뭐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죠. 무슨 자로서? 소유자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말소 등기 청구권이야. 그 앞에다 원래 말소를 적어줘야 되는데, 말소를 적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치챌까봐 말소를 싹 빼고서 뭐라고 그냥 등청한 거야. 그러니까 니는 유인성 때문에 원인 X면 결과도 뭐니까? X니까 자동 복귀니까 소유자 자격 들어가니까 뭐다? 물권적.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된 등기 청구권. 직접이든 대위든 채권적 청구권. 아직 무슨 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미음.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가 됐다? 이전됐다. 근저당권 설정자, 종전 소유자가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 등청 들어갑니다. 가능해요? 종전 소유자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으면 거기 문제 내면 안 되지. 할 수 있으니까 문제 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근데 미음은 누가, 문장이 똑같은데 누가 하는 건가요? 누가? 리을은 종전 소유자고, 밑에는 제3자로 됐죠. 그죠? 제3자는 누구야? 현재 소유자라는 얘기죠. 자, 등기부 갑구를 볼게요. 갑구에 갑이 무슨 권을 갖고 있고, 토지가 필요해서 토지를 뭐로 집어넣어서 담보로 해서 뭐 받았다? 대출 받았다. 대출 받았더니 보통은 설정이 무슨 저당이 되는데? 저당권인데 무슨 저당이 붙여 있어? 네, 채권 최고액 때문에 뭐를 붙여놨다? 네, 뭘 붙여놨다? 근저당 붙여놨다는 얘기죠. 네, 그럼 나중에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됐어요. 뭐가 됐다고?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바뀌죠. 채권 최고액이 10억이었는데 채무 확정됐는데 5억으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저기 갑이 돈을 다 갚았어요. 채무를 다 뭐 했다고? 변제했어요. 자, 밑에 저당권은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이죠. 그럼 무슨 등기야? 아니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야. 돈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부동산을 지금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 자, 병한테 이렇게 팔았을 때, 매매했을 때 병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너 내가 나중에 뭐 줄 때?
잔금 줄 때 이거 뭐 하라 이거? 이거 뭐 하라? 이거 말소. 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하고 뭐 하고 말소하고 뭐 하고 이 잔금 교환을 뭐 하자? 동시 이행하자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항변권 있어요, 없어요? 병한테. 그러니까 이 등기를 뭐 하고? 무효 등기는 아는데 이걸 네가 뭐 해서 지어서 나한테 넘겨달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 근데 지금 토지 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게 막 치솟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거 무슨 권 있다고 해가지고 항변권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 한변 이렇게 너무 하다가 갑자기 갑이 이게 지금 10억에 팔았는데 현재 만약에 20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 매매. 무슨 매매? 항변 그래? 하거나 말거나 뭐야? 갑이 누구한테? 정한테 뭘 넘겨주게 되면 이게 무슨 매매가 되는 거야, 이거? 이중 매매가 됐지? 그러면 이중 매매에서 갑은 정한테 얼마에 팔아? 팔고 이제 갑은 병한테 뭐라 하면 돼요? 얼굴 들이대고 날 때려라. 때려라 그런 얘기예요. 때릴 게 뭐 밖에 더 있어요? 항변권 던지다가 이중 매매가 되면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 밖에 없어요.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이지가 아니고 뭐야? 최고 없이 무슨 해제해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되고 무슨 배상? 그럼 손해배상 해주고도 남겠다. 그죠?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법으로 말아 때려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괜히 무슨 권 행사하다가 항변권 행사하다가 날아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항변권 주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빨리 가서 뭐 하는 게 최고야?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아직 뭐 하지 않았어도 지우지 않았어도 등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이 누구한테 전화해서 아니 이제 갑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 지워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병이 원래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무슨 자가? 종전 소유자가. 자, 말소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죠?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원래 지워서 줘야 되거든요. 이해됐죠? 이건 무슨적이 아니고 물권적이 아니고 뭐다? 채권적 청구권. 자, 병이 갑한테 전화하는데 갑은 전화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해? 아니, 갑은 답답할 거 없지. 이미 돈 받고 나갔으니까. 누가 답답해? 그러니까 병이 뭐야?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말소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다. 채권적, 물권적.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박스에 뭐하고 뭐 비교해 둘 것. 리을하고 뭐다? 미음. 리을은 종전 소유자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건 뭐고? 채권적이고. 그 다음에 미음은? 제3자는 현재 소유자죠. 그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거기 리을하고 미음 잘 좀 비교해 두세요. 자, 등기청구권 한 문제 도전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92페이지 가등기 문제. 가등기 문제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의 소유했던 부동산 등기부를 뭐 해보니? 을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격려되었다가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되어 있었다? 격려되어 있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가등기 문제는 꼭 세 사람 나오죠.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전형적입니다. 기억,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총에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슨 등기 원인은? 가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죠.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면 안 되고 등기 추정력을 쓰는 게 맞겠지. 근데 이 등기 추정력도 들어오면 임시로 하게 된 가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등기 원인은 종국 등기는 뭐야? 추정이 돼야 되겠지. 가등기 반대말은 무슨 등기니까? 본등기니까. 그래서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지만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 니은 을은 자신이 가등기권자임을 주장해서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죠. 따라서 병한테 말소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디귿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갑한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한다? 맞는 질문이죠? 멸, 을 앞으로 본등기가 격려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뭐 한다? 가등기 순위 적어놓고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소급하죠. 단 물건 변동은 가등기 그때부터가 아니고 본등기 그때부터. 다음 미음 위 부동산의 경매가 실행되면 을은 당연히 그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일반 가등기가 경매가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죠. 네? 순수한 가등기. 그게 뭐죠? 네, 순수한 가등기, 일반 가등기요. 무슨 등기요? 그럼 또 일반 가등기를 변칙 담보로 하는 게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이 담보가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 채권 때문인가? 채권 때문에. 뭐 때문에? 일반 가등기는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우선 변제란 말은 없고 이 일반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면 살아남고 뒤에 있으면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무슨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앞에 있고 뒤에 관계없어요.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 저당권은 경매 시 모두 뭐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등기라면? 아니, 담보 가등기라면 저당권 전환되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들어가서 배당받으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무슨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면 경락인은 뭐 해야 되고 안고 가고 뒤에 것은 소재가 되는 것이지 일반 가등기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종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자, 그럼 한번 일반 가등기랑 담보 가등기 놀아볼게요. 자, 담보 가등기 소비대차 폭리 등기 등록된 담보 가등기. 자, 가담법 적용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가담법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되지요? 네.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가담법을 적용할까요? 적용하지 않을까요? 가담 적용할 이유가 없죠? 그죠? 다음, 담보 가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무슨 법? 부동산 실명법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찍어.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미 어디서 놀고 있어, 지금? 가담법에서 적용됐으면 어디 가서 놀면 안 돼? 가서 놀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고 눈치를 보란 말이야. 이거 물어볼 때 잘 대답해, 이것만. 이거 알아맞히면 오늘 끝내고 못 끝내면 계속 할 거야. 일반 가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네? 왜요? 위가 안 되니까 밑에 어디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고급스러운 문제야. 들어가서 밑에서 이상한 것들 물어보지 않아, 이 민법은. 근데 지금 장반 이상한 거 보면 그냥 이상한 것들 그냥 다 실력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거 하려면 굉장히 뭐야, 시간을. 그러니까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60면 기출 문제 정도에서만 뭐해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8점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세요? 그러니까 시중에 무슨 장반지 이런 거 사는 것은 뭐 하려고?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뭐 하고 싶은 사람들? 수석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럼 과목을 그렇게 하면 힘들으니까 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자꾸 뭐 하시라? 그래서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네, 약속대로 끝낼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